시간은 클론 코딩 두 번째 시간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HTML을 조금 더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배운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그럴듯한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은 좀 이미지 같은 사진을 업로드하는 게 좀 기본 기능이잖아요. 먼저 사진을 업로드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는, 그러니까 사진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표현하는 태그는 이미지 태그예요. img 여기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래서 src에서 이곳에다가 이미지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가 이제 그 밑에 들어가고 여기 이미지가 들어갈 건데요. 이미지 주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일단 구글에서 전 이미지를 좀 검색을 해볼 겁니다. 음, 저는 달 사진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뭐 여러 가지 달 이미지들이 있죠? 그 중에 저는 한번 요거를 뭐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제 구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어, 그 노트북에 있는 터치패드로는 두 개를 동시에 누르거나 아니면은 마우스에서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기능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이미지 주소 복사 이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됐죠?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볼까요? 테스트 배포. 오, 우리 웹페이지에 이미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크기가 좀 너무 크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이 이미지 크기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태그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width와 height, 네, width와 height가 있는데 width는 넓이를 얘기하고요, height는 높이를 얘기해요. 그거를 어느 정도로 지정할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너비를 이제 픽셀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퍼센트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퍼센트로 해볼게요. 20%. 근데 여기에서 이 하이트를 꼭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줄어들었죠. 뭐냐면 너비에 맞춰가지고 높이가 같은 비율로 지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픽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200픽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같은 비율로 이 너비가 200픽셀인 것에 맞는 높이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퍼센트와 픽셀을 지금 다르게 입력했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제 보세요. 픽셀로 입력했을 경우에 이렇게 웹페이지의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그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퍼센트로 해서 저장을 하면요. 자, 웹페이지의 크기가 줄어들면 이미지 크기도 줄어들죠? 왜냐면 이건 이미지 창의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이제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픽셀로 하도록 할게요. 이미지 창 크기와는 상관없이 같은 크기의 모양을 보여주도록. 네, 좋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넣었어요. 이런 형태로. 어때요? 멋지죠? 자, 그럼 그 밑에도 하나 넣어볼게요. 네, 같은 이미지로 일단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좀 다른 이미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두 개의 이미지를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대개의 경우 사진을 클릭했을 때 그 사진이
더 큰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네, 그것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링크 기능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링크 기능은 a 태그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href라고 하는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거기에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이미지를 더 크게 이 이미지가 있는 페이지로 가서 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동일하게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닫는 태그가 있죠? 닫는 태그 이렇게. 그리고 얘는 좀 한 줄 더 넣어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손가락 모양이 생겼죠? 여기에는 그냥 화살표인데 자, 이 손가락 모양 나왔을 때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지금 이 페이지로 이 탭에서 바로 지금 페이지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번거롭게 이거를 뒤로 가기 해서 해당 페이지를 다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페이지가 그냥 새 창으로 떴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에는 자, 여기 A 태그에 여기 타겟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타겟 블랭크 타겟 블랭크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여요. 타겟 중에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걸 클릭하면 새 탭으로 뜨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지금 하고 클릭을 하면 기존의 페이지는 유지를 하고 얘만 새 탭으로 뜨게 됩니다. 어때요? 멋지죠? 이것도 역시 좀 아래에 있는 거랑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조금 바꿔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를 같은 걸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어떤 기능을 좀 해볼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포스트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게 1번이라면 이게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쭉 생기는 거잖아요. 꼭 번호를 붙이진 않더라도 이걸 리스트화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트, li 태그, 그쵸? 아니죠. 이게 이제 ordered list. 그래서 순서가 있는 태그는 ol, 순서가 없는 태그는 ul. 인데 저는 이번에 ul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ul 태그로 마무리. 자, 여기 할 때 이제 항상 저는 줄바꿈을 좀 신경을 써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탭으로 한 칸씩, 그리고 이렇게 해도 탭으로 한 칸씩 이렇게 넣어줘야 좀 보기가 편합니다. 자, ul 태그 이렇게 중간에 들어왔으면 여기서도 한 칸씩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요거는 이제 비슷하고 이건 다 이렇게 쭉쭉 쓰면 되겠네요. 어, 네, 마우스가 꺼져서 그런가 봐요. 자, 이제 한번 ul 태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값이 들어갈 때는 li 태그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li 태그를 해서 요거를 여기까지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하고 밑줄 들어가는 데까지를 하나의 리스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리스트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되나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점이 들어가서 리스트를 표현을 해주는데, 실수가 발생했네요. 여기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자, 리스트의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죠. 그리고 이렇게 들여 써주고,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이 부분이 하나의 리스트,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의 리스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 만약에 나는 순서가 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OL로 하면 되는 거예요. OL. 이렇게 하면 1번,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UL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unordered list로 해서 이렇게 리스트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제 레이아웃이 있는데 오늘 모든 레이아웃을 할 건 아니지만 이 위에와 이 밑에가 좀 색이 달라요. 이 밑에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고 이 위에는 좀 밝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레이아웃을 한번 나누어서 만들어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색을 백그라운드 색상을 한번 더하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원래 대개의 경우는 그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잡진 않는데 오늘은 우리가 배운 게 테이블이니까 우리 테이블까지만 배웠으니까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은 일단 테이블 태그로 시작을 합니다. 하고 tr 태그 이거는 테이블 로우라는 뜻이거든요. 테이블 로우 이렇게 하면은 한 줄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한 줄이 되고요. 요거 전체가 한 줄이 되게 해서 두 줄을 추가할 거예요. 네, 그러면 두 줄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칸이 있는데 칸도 지금은 여기는 한 칸, 여기도 한 칸, 한 칸씩 채워 넣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는 맨 위에 거니까 여기는 테이블 헤드 th 네, th 태그로 넣어주고 여기에는 td 테이블 데이터 네, 테이블 데이터 태그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테이블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는 건 없죠? 왜냐면 지금 테이블 모양만 만들어져 있고 안에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다 한번 컨텐츠를 넣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본문 태그, 본문은 요 위에로 가야 되니까 여기 주석은 여기다가 놓고 자, 인스타그램에서부터 가로줄 하나까지를 여기에다가 입력. 그렇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어, 중괄호 닫기, 대괄호 닫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UL 태그 여기 이렇게 접는 거 있죠. 여기 에디터 이것도 기능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접는 거 요거를 클릭하면 UL 안에 속한 것들이 다 접어줘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네, 해서 붙여넣기 하고 얘도 전반적으로 좀 들여쓰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 상단 부분, 요거는 이제 하단 부분, 컨텐츠 부분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어, 네, 지금 뭔가가 조금 수상하죠?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지금 보면은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테이블이 지금 이 컨텐츠의 크기만큼만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자연스럽게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요걸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의 크기를, 스타일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width 해서 100%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모양이 다 됐죠?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레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레프트로 할 거예요. 이게 문자를 정렬해주는 그 속성이거든요. 그거를 왼쪽으로 하면은 얘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잘 됐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 위에 색깔과 아래 색깔을 다르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게 윗부분이니까 여기는 건드리지 말고 아래만 한번 건드려 볼게요. 여기서 이제 스타일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제가 이제 블루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이렇게 파랗게 되는 거예요. 파랗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파랗게 되는 게 아니고 약간 회색 빛깔. 회색 빛깔인데 제가 이거를 16진수로 알아와 봤어요. 그래서 넣게 되면은 이런 코드로 16진수로 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 코드로 넣으면 약간의 회색 빛깔이 나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회색 빛깔이 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테이블 전체를 이 색깔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전체가 되죠? 근데 이제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요 위에도 한번 색깔을 그냥 지정해주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대신 여기는 하얀색으로 하고 싶다. 하얀색은 F가 6개입니다. 완전한 하얀색. 화이트라고 입력해도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위와 아래의 색깔을 구분해주는, 혹시 이게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레드로 잘 된 건가? 그죠? 그럼 여기까지 이 부분은 색깔을 바꿔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추가했던 게 이제 지금 했던 것처럼 테이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을 활용을 해서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 텍스트 정렬,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상,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봤고요. 그리고 리스트도 적용을 해 봤고, 링크 태그와 이미지 태그, 이런 것들도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 한 것은 이 정도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응용해서 더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